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검은 토요일이라고 불리는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주식시장의 급락 이후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크게 밀리기 시작하더니 얼마 가지 않아 폭락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 40% 하락 수준인 42,000달러까지 순간적으로 급락했습니다. 이후 급락만큼이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단 몇 분 사이에 46,000달러까지 다시 급등을 했고 천천히 안정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5만 달러 저항선 약간 밑에서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이번 비트코인의 가격 대폭락을 불러일으킨 요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약세를 주도했고 이후 연준이 이런 불안한 시국 속에서도 오히려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이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여기에 금요일 밤 기습적으로 발표된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 선언이 기폭제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급락이 최종 폭파 버튼을 누르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며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56,000달러에서 42,000달러까지 단 몇 분밖에 안 되는 사이에 20%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아무리 이런 겹악재가 있었다고 해도 가격이 이렇게 순식간에 20% 넘게 급락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이것은 비트코인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미 비트코인의 거래 경험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맞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17년 강세장에서조차도 30%가 넘는 하락이 수차례 있었고 대부분 이번처럼 순식간에 일어났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에 설정된 투자자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가 비트코인의 무기한 선물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다들 아시다시피 파생 상품의 일종으로 보통은 만기가 설정되어 있죠. 하지만 무기한 선물의 경우 만기가 따로 없기에 펀딩피라 불리는 수수료만 꾸준히 지불한다면 무기한으로 선물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선물 거래를 하는 투자자 중에 본인이 가진 비트코인만을 담보로 거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선물 거래는 대체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그 레버리지의 배수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때 많은 거래소가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제공했었는데 지나친 위험성으로 인해 현재는 배수를 많이 축소하였지만 여전히 25배 정도의 레버리지 배수를 제공하는 거래소가 많이 있습니다. 25배의 레버리지라고 하면 본인 자금 4%만을 사용해서 100%의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증거금이 필요하고 그 증거금 이하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면 포지션은 강제 청산되게 됩니다. 만약 2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포지션을 구축했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5%만 하락해도 전량 청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청산된 금액이 급락장이 있었던 토요일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24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고 이 중 대부분은 급락이 일어났던 1시간 전후로 발생한 청산으로 비트코인이 42,000달러로 급락했던 당시 1시간 동안에만 무려 20억 달러에 달하는 강제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즉 가격의 하락이 레버리지 포지션의 강제 청산을 부르고 그로 인해 다시 가격이 하락하고 다시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롱 스퀴즈, 롱 포지션의 연쇄 청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선물 레버리지 포지션의 연쇄적인 청산이 어제 검은 토요일을 불러온 진짜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이런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은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을 받아온 리스크로서 거래소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거래소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고객 유치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SEC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선물 ETF만 승인하고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도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이 기형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물 ETF가 승인되어서 기관들의 자금이 대량으로 비트코인 현물로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의 강한 변동성은 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선물 ETF만이 승인되어 있기에 기관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모두 선물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접근은 막힌 상황에서 선물에만 접근을 허용하니 당연히 현물과 선물의 밸런스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SEC는 겉으로는 투자자 안전을 위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키워서 투자자를 더욱 위험에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폭락장 이후 비트코인은 나스닥 대비 약 3.5배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정도인 반면 나스닥은 시가총액이 20조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 크기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고, 또 비트코인은 단일 종목이지만 나스닥은 수많은 주식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훨씬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가격 동조화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오미크론 발견 이후 증시와의 가격 동조화가 굉장히 강력한 상황입니다. 거의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변동폭만 3배 이상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발견 이후 주식과의 가격 동조화가 강해진 것은 위험자산 기피 심리의 강화로 인해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암호화폐가 같이 오르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은 현재 고점 대비 7% 조금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나스닥보다 3.5배 정도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은 25% 이상 하락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의 5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고점 대비 약 28% 정도 하락해 있는데, 그렇다면 나스닥 대비해서 현재의 가격 하락폭은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보면 고점 대비 40% 가까운 하락이었던 42,000달러까지의 순간적인 급락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가격이 안정화된 현재의 가격은 충분히 정상적인 변동폭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폭락은 다 끝이 났고 검은 토요일도 이렇게 해프닝으로 정리가 되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지는 않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포지션의 유지 상태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약정의 금액은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28% 하락하는 동안 15%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또한 지난 5월의 폭락장을 보더라도 3만 달러까지의 폭락 이후 가격이 급등을 했지만 이후 두 차례나 더 3만 달러 근처까지 다시 하락한 이른바 삼중 바닥을 형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순간적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다시 급등하기는 하였지만 불안한 시장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얼마든지 다시 4만 달러 근처까지 하락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트코인이 다시 4만 달러 근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팔았다가 다시 하락하면 그때 사야 될까요? 네, 그래서 개미는 돈을 못 버는 것이죠. 암호화폐도 주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상품이든 모든 투자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당장의 가격 변동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미래의 투자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향하며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끊임없이 재평가해야 하고 가치가 그대로라면 언제까지고 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죽을 때까지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투자 대상이라면 애시당초 잘못 투자를 시작한 것이고 워런 버핏의 말대로 10년을 가지고 갈 수 없는 투자 대상이라면 10분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격에 흔들려 감정적으로 팔았다 샀다를 반복한다면 당신은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가격 폭락의 원인을 되짚어보죠. 이번 가격 폭락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미래가치 저하 때문에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죠.
이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하락은 위험 자산에 대한 겨박제와 과도한 레버리지의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발생한 일종의 사고입니다. 그 얘기는 이번 사건이 펀더멘털 문제가 아닌 시장 상황에 의해 발생한 가격 하락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눈앞의 가격이 아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오히려 좋은 자산을 헐값에 주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찬스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보물을 쓰레기처럼 내던질 때 그걸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게 투자로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